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먼저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놓고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규모 예산안 또 경기 부양안까지 맞물리면서 순조롭지 못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치 중인 안건, 크게 보면 임시 예산안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임시 예산안은 빠르면 오늘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을 동시에 처리하려다가 실패하자 예산안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미국 회계연도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돼야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셧다운은 이제 일시적인 업무 정지이죠. 다만 임시안이기 때문에 12월 3일까지만 예산이 지원됩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수차례 셧다운을 경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합의를 이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재정 부담을 늘리는 부채 한도 증액안의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조 5천억 달러짜리 복지 예산을 철회하거나 또 양보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18일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미국이 초유의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경고를 했었거든요. 미국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즉 이론적이나마 국가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가부채 한도를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22조 달러입니다. 작년 팬데믹 발생 이후에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가 28조 7,800억 달러로 지금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 한도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현금 그리고 각종 비상조치를 동원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과거에도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극한까지 치달은 사례는 없었다는 게 월가의 우려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가 부채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 재앙적인 결말을 맞을 수 있다. 이참에 아예 부채 한도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기축 통화국인 미국이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의회가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011년과 같은 신용등급 하락 사태는 막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100%를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셧다운은 결국에는 합의가 될 문제고 그보다 더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인데 하루빨리 해결이 되면서 증시에도 좀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을 모았던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매도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정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네, 관심 많으시죠? 우드 CEO 어제 자신이 관리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 몇 개 ETF에서 테슬라 주식 중 일부를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 매도를 해왔고요. 어제 매도한 것만 총 27만 주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 달러를 이제 넘었고요. 빅테크 같은 기술주가 대거 하락하는 와중에 테슬라 주식을 이제 팔아치운 겁니다. 우드가 이달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 한 1억 900만 달러를 이제 팔았었거든요. 그때를 시작으로 최소 5번 이상 매각을 해왔습니다. 대신 이제 어제 매수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제 스퀘어, 로쿠 결제업체인데요. 코인베이스, 줌, 질로우, 드래프트킹스, 그다음에 로빈후드 같은 그런 주식들을 사들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025년까지 3,000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해왔었거든요. 이런 우드의 기존 발언하고 조금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역시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조치 이런 걸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자사 ETF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초과분을 매도하고 다른 주식의 저가 매수에 나섰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법에는 이제 10% 초과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체 원칙에 따른 매매일 것이라는 게 월가 시각입니다.
다만 우드 측에서는 테슬라 매도에 대한 외신들이 여러 번 이제 질문들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드의 대표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 요 가격이 작년에만 2.5배 상승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올해 수익률은 좀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올 들어서만 마이너스 10% 정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9월은 조정의 달이 될 것이다라고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와 이슈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의회 예산안,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지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시 변동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부채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추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던 2011년에도 심각한 부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당시 그 신용평가기관인 S&P가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증시가 패닉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당분간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11월 테이퍼링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금리가 급격히 뛸 경우에는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지수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관측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지금 조금 있거든요. 물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할 경제지표 실업률이 있습니다. 8월 비농업 일자리수 지난달에 나왔었는데요. 전달 대비 23만 5천 명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9월에는 얼마나 늘었을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고요. 8월에 5.2%였던 실업률 또 얼마나 낮아졌을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페드가 이미 긴축으로 방향을 튼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변화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또다시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조재길이었습니다.